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서방의 집단 따돌림 대비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서부 대개발 착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중국의 집단 따돌림, 그리고 수출 중심, 내수 중심, 서부 대개발 착수, 이 여러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한 폐렴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을 통해서 중국이 국제적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화웨이를 원점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자 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이것은 제가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적으로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중이고, 이 왕따를 대비해서 중국은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로 옮겨가고 있죠. 내수 위주로 옮겨가려고 하면 내수를 진작을 시켜야 되죠.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먼저 내륙에 대해서 토목공사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토목공사가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지금 연안, 말하자면 동쪽 연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런데 서쪽 내륙 지방은 아직도 발달이 안 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리고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동시키겠다, 그러한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다 마찬가지로 1대1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대1을 통해서 지금 유령도시가 여러 개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중국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적 왕따를 대비해서 수출 중심 정책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26일 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23일 날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부르는데 전국위원회 제13기 제3차 회의 정재계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내수 경제를 강조를 하죠. 특히 내수 경제를 강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지금껏 유럽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유럽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수출 주도가 지금 되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수출이 되지 않는다면 내수를 붐업을 시켜서라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수 경제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출발점과 목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완전한 내수 시스템을 구축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및 다른 방면의 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완전한 내수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가속화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는데, 전기, 그리고 물류 이동, 그리고 도시가 건설이 돼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큰 그림으로 이동하고 있죠. 자, 시 주석의 이번 발언에 대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평가는 지금 박하고 있는데요. 이날 시 주석의 연설을 미국의 탈동조화,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디커플링은 뭐냐 하면 지금 탈중국화하고 똑같아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그 탈중국화의 위협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 전략과 관련해서 시 주석의 생각을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 후싱더우는 이는 미국이나 서방 세계 전체와의 탈동조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라면서 중국은 역경에 맞서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역경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됩니다. 이 역경을 오는데 중국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라는 명제를 갖고 있는데, 이 명제에 대한 답을 지금 이번에 양회에서 대답을 한 것이죠. 이번에 양회에서 어떤 대답을 했냐면, 홍콩을 복속시키겠다. 홍콩을 자기들의 입맛에 대해서 주물럭거리겠다. 그리고 홍콩을 복속시키면서 남중국해를 자기의 연안으로 복속시키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수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서북 지역 그리고 서동 지역의 활성화, 이러한 것들을 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미국의 공장들이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공장까지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이 진행해온 시장 개혁을 무효로 하면 안 되며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폐쇄형 계획 경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또 조언을 하고 있죠. 중앙 집권적인 결정으로는 이번에 난관을 뚫고 나가지 못할 것으로 지금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중앙 집권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이어서 중국은 현재 글로벌 시스템과 다른 경제 모델을 만들려는 의도가 없음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3개의 공장을 자처해오고 있죠. 지금껏 중국은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 이게 기본적인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 전략에 따라서 글로벌 가치 체인에서 제조를 담당을 했습니다. 부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재수출을 했죠. 특히 한국에서 부품을 많이 수입했고 일본에서도 부품을 많이 수입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중간자적 위치,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중간 부품을 만들면 그 중간 부품을 만들어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들이 붕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2001년 중국이 WHO에 가입한 이후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의 여파 등으로 향후 자급자족을 추구할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설명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여파로 중국의 공장들의 문을 닫게 되자 그 여파가 바로 다른 나라로 연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전 세계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 이 중국에서 부품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문을 닫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중국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가 문을 닫았던 이러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 서클망 라인 이런 것들이 완전히 쪼개져 버리게 됐죠. 이번에 호주 ANZ 은행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레이먼드 영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략적 전환은 향후 2-3년간 외부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이는 경제 정책의 방향이며 문제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글로벌화 하면서 항상 어떤 가장 싼 것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 라는 그 대명제를 가지고 중국의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스락거려졌죠. 그러면서 이 공장이 바이러스에도 튼튼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투명한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대만 이런 나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디커플링에 맞선 전략으로 중국의 서부 내륙 대개발이 재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서부 대개발에 대한 그림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동부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이 동부 지역이에요. 발달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어요. 이쪽이 상해도 있고 여기가 북경이고요. 여기가 상해예요. 이쪽이 상해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항하강이 북경 쪽으로 움직이고 양쯔강이 상해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거의 발전을 안 하고 있었죠. 딱 이 중심에 있는 도시가 충칭이에요. 충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있는 쪽이 전체가 다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인데 이쪽을 개발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바레만 그리고 장강삼각주, 양안 경제밀집구, 주강삼각주, 광시 북부만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신시대 서부 대개발 계획은 중국의 12개 성시 자치구와 3개 자치구가 포함이 되는데 이들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71%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지금 혈안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의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Go West, 서부로 가자라는 기치를 가지고
서부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24일 날 보도에 중국은 현재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짜는데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맞서서 중국의 발전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가장 큰 관점인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투트랙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첨단 기술 개발을 미국이 아닌 유럽 도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여기 뭐예요? 유럽과 아시아 국가와 함께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게 1대1로입니다. 1대1로. 1대1로를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내수 진작. 내수 진작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빠른 길이죠. 자, 그래서 내수 진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부 대개발을 통해서 지금껏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내륙으로 국토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나온 지 3일 만에 17일 날 중국 국무원이 신세대 서부 대개발 추진이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러한 서부 대개발은 지금 현재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등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서부 대개발이라는 대명제는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등장을 했어요. 그 처음은 1950년도 서쪽으로 나가자는 바람이 일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1950년도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중국을 다시 한번 재개발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내륙은 수출하기에도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바닷길까지 물건을 할 때 길이 안 닦여져 있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1999년 장쩌민 국가주석과 주룽지 총리에 의해서 서부 대개발 전략이 다시 확립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4대 사업이 추진이 됐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대 사업 중에 첫 번째는 서부의 전력을 동쪽으로 보내는 서전동송. 말하자면 이 서전동송 사업은 그 댐을 중심으로 서부에 있는 전력을 동부로 끌어오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부의 가스를 동쪽으로 보내는 사업인 서기동수. 그 가스 유전도 서부 쪽에 더 많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또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쪽에서 가스 라인을 끄집어 오는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이 라인들이 다 깔려져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칭하이성과 티베트를 잇는 칭장철도,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남쪽 장강, 양쯔강이라고 부르죠. 양쯔강과 항하를 이어주는 남수 북쪽, 이것은 운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대토목공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사업 중에 1번, 2번은 동쪽에 영향력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벌써 사업이 끝났고, 3번 사업은 철도로 1대1로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그 이란을 연결시키는 그 라인은 아직도 지금 연결이 중인데, 그래서 지금 그쪽이 차근차근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4번 장강과 항하를 연결하고 있는 남수 북조 사업은 대규모 토목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완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향후 미국과의 교류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시대 서부 대개발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중국의 내수를 진작하며 난관을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중국의 서부를 개발해서 큰 유동성을 공급하고 내수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도로도 이번에 깔겠다라는 겁니다. 중화권의 인터넷 매체인 더웨이는 지난 21일 시진핑 시대의 신세대 서부 대개발은 두 개의 대를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 대보,
두 번째로는 경제 대개발. 그래서 중국 내륙 쪽에 있는 자원들을 다 끄집어 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서부 대개발은 반드시 큰 명제가 돼야 되죠. 지난 4월달 시 주석이 산시성을 방문한 그 이력이 있어요. 이때 이러한 것들을 또 다 서부 대개발을 염두에 두고 방문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번에 새롭게 시진핑 정부가 구상하는 신세대 서부 대개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고속철도. 그전에는 고속철도를 연결이 완전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촘촘하게 고속철도를 연결하겠다. 스촨성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철도와 장강 일대를 따라 달리도록 구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곳곳에 공항 건설입니다. 내륙의 여러 개의 공항을 건설을 통해서 물류의 이동을 빠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댐 건설. 풍부한 수력 자원을 이용해서 댐을 건설할 예정이죠. 특히 지금 현재 양쯔강을 통해서 댐 건설은 많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댐, 메콩강이 있는데요. 이 메콩강이 걸리는 나라가 벌써 5개가 있어요. 이 메콩강을 댐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이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각종 관계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SOC를 이용한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토목공사가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들어감을 통해서 그쪽에 촌락과 부락이 발전을 하게 되죠. 이런 발전을 통해서 그쪽이 하나의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 이러한 것을 크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발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인 더웨이에서는 이번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포함되는 곳을 12개 성시 자치구와 3개 자치구에 이른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포함된 지역을 자세히 한번 보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촨, 산시, 간수, 칭하이, 윈난, 구이저우, 충칭, 광시, 신장, 티베트, 지린, 에벤, 조선족 자치구도, 이 조선족 자치구가 어디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이쪽 정도가 조선 자치구거든요. 조선 자치구고, 이쪽이 사천성이고, 사천성이 스촨성이거든요. 사천성이 스촨성이고, 이쪽이 충칭이거든요. 충칭을 중심으로 서쪽이 개발이 되는 거고, 동쪽은 개발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칭이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충칭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은 개발이 많이 됐다. 그리고 서쪽 지역은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개발된 면적만 봐도 전체 면적이 685만 평방킬로미터, 중국 국토의 72.4%가 되고요. 인구는 중국 전체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전체 면적의 4분의 3을 담당을 하는데 인구로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GDP 총액으로만 봐도 중국 전체의 20%밖에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면적에 비해서 아직 개발이 미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발전 공간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20년 만에 다시 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20년 만에 다시 시동을 거는 중국의 서부 대개발이 과거와 차별점이 무엇이냐? 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번에 시동을 거는 신세대 서부 대개발은 1대1로의 연장선상에 보는 것으로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림이 있죠. 그리고 동부 지역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충칭 쪽이죠. 그리고 이쪽이 서부 지역이고, 이쪽이 신장 위구르 지역,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서부가 개발이 되면 신장 위구르 지역을 통과해서 이 철로가 나아졌는데요. 이러한 그 1대1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개발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과 연결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중국의 판단입니다.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5개국과 연결하고 더 넘어서는 러시아, 유럽까지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중국은 신세대 서부 대개발과 함께 현재 5억에서 7억 명에 이르는 중산층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부 대개발을 하면 SOC가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SOC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죠. 사람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르는 경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중상층을 더욱더 부유하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 대개발을 해서 내수만 잘 진작시키기만 한다면 미국의 거센 압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같은 중국의 대미 항전 계획이 생각대로 효과를 볼는지는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자, 결국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올해 말까지 중국 때리기는 쉬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 때리기의 그 관점에서 계속 그 관점으로 올려드릴게요. 쉬지 않고 때리는 그 관점으로 올려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미국 쪽에 붙어서 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